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오늘은 그 행정학 올인원 강의에 대한 리뷰를 드리려고 하는데 메인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짧은 행정학 강의가 가능한 이유라고. 황철곤 선생님의 강의를 리뷰를 드릴 건데, 이 강의를 리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분량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는 과정으로 리뷰를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전공 과목 시대 이후에 공시생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강의 분량의 감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공통 과목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니 제가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예측 수치를 예상을 조금 해서 이 영상을 국어, 영어, 한국사 순서대로 올려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전공 과목에서도 강의 분량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과목이 저는 행정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행정법이나 세법 같은 과목들은 일단 절대적인 분량이 많고 최신 판례라던가 법령들의 개정, 변경 사항들 때문에 분량 자체가 계속 변하죠. 그런데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물론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행정법이나 세법만큼 강하진 않고, 이론적인 파트들, 왜냐면 어쨌든 학이니까요. 이론적인 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기출 범위에서 공부를 잘 하더라도 안정적인 90점까지는 확보가 가능하고, 설령 뭔가 더 많은 범위를 공부한다고 해서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확실시되는 그런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9급에서조차도 뭔가 이상한 출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점 방지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최근의 수험생들의 공시생분들의 경향들을 보면 이론 강의는 적정 분량으로 공부를 하고 기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거를 반복하고 정리하고 다지는 그런 형태의 행정학 커리큘럼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에 가장 부합하시는 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고, 지금 이후 리뷰에 나올 교재들은 전부 다 23 교재들인데 저는 일단 22 버전의 강의를 절반 이상 수강을 했고 교재도 직접 구매를 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 나온 교재는 얼마 전에 메가 공무원 이벤트를 했어가지고 제가 받아서 그걸로 리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짧은 행정학 강의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작년에도 이제 리뷰를 올려드렸었는데, 요거는 문제풀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론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단위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약간 2, 3% 정도의 차이는,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짧은 분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이제 전체 64강 중에서 32강 넘게 수강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빠진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용이 빠진다는 느낌은 없는데 어떻게 이 분량이 가능하냐 말씀을 하신다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 말인 즉슨 단순히 읽고 밑줄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설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하나씩 시작합니다. 시장이라는 용어가 행정학에서 갖는 어떤 범주, 개념으로부터 하나씩 풀어가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풀어가기 때문에 이런 용어 정의에서부터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선생님은 체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들을 교재 내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을 하실 때는 선지 분석을 다 해주세요. 선지 분석 과정에서 방금 바로 배웠던 이론에 대한 복습을 진행합니다. 여타 이론 강의들을 보면 정답 OX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황철권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각 문제를 풀 때마다 사지선다에서 이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 분석을 다 해주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그 설명도 용어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이때 이해한 내용들을 기출 문제를 풀고 선지 분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런 구성의 강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결과가 바로 이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재 이동이 없어요. 이거는 조금 예민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서를 수강을 할 때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맞지만 기출문제를 강의에서 다뤄줄 거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다뤄야죠. 그 해당하는 교재의 전체를 다 다뤄주던가 그 정도로 교재를 별도로 만들던가 약간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강사분들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멘트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의 커리큘럼을 좀 강제적으로 이끌고 가게끔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재 이동이 없습니다. 교재 안에 기출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물론 이런 식으로 필기노트 형태와 교재 형태를 놓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전한길 선생님의 필기노트도 그렇고 유희훈 선생님의 기풀기 요플도 그렇고 사이즈가 이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이동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강의를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교재를 다시 펼쳐보고 어떻게 저떻게 하는 동선상의 문제 때문에 강의 진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다. 개인적으로 인강을 수강하는 제 입장에서도 동선상 불편함이 없다. 이게 배속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들이. 그리고 기출 문제가 전체 다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총 300문항 정도가 들어가 있고 모든 문항을 다 풀어주십니다. 아마 신용환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시는데 300문항이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죠. 강의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짧은 강의에서도 300문항 정도를 풀어준다는 거 플러스 선지 분석을 꼼꼼하게 해준다는 거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까지는 요 체크포인트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는 체크포인트가 포함이 돼서 이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이론과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강의 흐름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가지고 교재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론서하고 기출의 조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덕관 선생님의 기출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제가 공부했을 때의 입장으로는
이론은 다른 분 걸 듣고 기출 문제집만 다른 선생님 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 강의에서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굳이 교재를 두 개를 강제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강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요거는 지금 판서 노트, 포켓 암기 노트의 내지 속지입니다. 요런 식으로 PPT가 그대로 떠요. 제가 이따가 PPT 화면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교재 내에 표시되어 있는, 지금 제가 확대를 조금 해서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볼드체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보통 이게 일치하지 않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강사 본인이 교재에 별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교재를 직접 다 쓰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교재랑 강의의 내용이 일치하는 특징이 있고, PPT에도 포켓 노트를 그대로 띄워주는 걸 바탕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를 교재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데, 그런 볼드 처리된 부분들도 강의의 설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정인국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밑줄을 치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현장 강의에서는 그냥 계속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인터넷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일시정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황철권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입장에서도 별도로 필기하거나 할 거 없이 강의 설명, 선생님의 설명, 그러니까 이거는 멘트인 거죠. 에 집중해서 최대한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요게 요런 식으로 포켓 노트가 그대로 PPT에 뜨면서 강의 화면에 계속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예요. 강사와 공시생의 몫을 확실히 구분해 준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읊어주고 밑줄 쳐주고 넓게 쫙 늘려놓은 다음에 뭔가 반복을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을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강의 시간을 잡아먹는 강의들, 통상적인 강의들, OX를 강의 중간에 집어넣는다던가 중간중간 모의고사라던가 테스트 여타 기타 등등의 테스트를 집어넣는 강의 구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선호의 차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강의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거는 별도 강의, 보충 강의인 것이고 메인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강의 분량이 포함이 되면서 학생 순서대로 다 배치가 되어 있다 보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강의에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올해는 보니까 신용환 선생님이 OX는 분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메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데 황철권 선생님의 강의는 이런 부분들, 강사는 강사의 몫이 있고 수험생은 수험생의 몫이 있는데 그거를 좀 확실히 구분을 해주신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복습과제로 제시가 되는 부분인데 수업 중에서 다뤘던 체계 그리고 대표기출 외에 이런 체계를 적용할 수 있고 뭔가 다양한 케이스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주어지는 복습 과제입니다. 문제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 해설까지 나와 있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다 PDF로 제공이 되고, 어쨌든 어떤 특정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좀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강의에서 강제적으로 러닝타임을 잡아먹어 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강의 활용법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합니다. 물론 막상 공부를 해보면
한번 쭉 잘 읽어보고 PDF로 주시는 기출문제 풀어보고 주간 단위 복습을 할 때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교재의 굵은 글씨 부분들만 좀 읽어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낌으로는 알 수 있는데, 뭐 OT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보충 강의의 형태로 학습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OX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X지문만 있었거든요. X지문만 있었는데 올해는 지문들이 조금 더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재 내에 문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혹은 뭐 별책으로 만드신다 하더라도 그 써니 선생님 행정법처럼 지문집을 올인원에 좀 포함을 시켜 주시면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아니면 포켓노트에다가 OX를 합치면 또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다 되어 있는 OX에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문제화 되어 있으면 바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OX 먼저 보면서 핵심적으로 출제가 됐던 포인트들을 복습을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써니 행정법에서도 일단은 날개에 붙어 있는 OX를 먼저 봐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론 강의가 3,400분 조금 넘을 거거든요.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론 부분은 3,200분 정도 되었을 텐데, 3,300분 정도 되었을 텐데, 아마 그 중에서 이론 강의가 3,100분이었거든요. 이론 강의가 3,100분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총 강의가 현재는 3,300분인 강의가 3,600분까지는 늘어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매 4강 단위가 조금씩 짧거든요. 26분, 25분, 36분, 37분, 34분 이런 식인데, 이 부분들을 살짝 늘려서 한 40분대로 맞추고 설명을 조금 더, 언급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초시생 분들이 듣기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보게 되면 필요한 부분만 잘 집중을 하고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장은 이 초심자들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600분 정도까지 늘리고 필요한 언급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하인드인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본래 강사 대비에 대한 계획이 없고 강사 대비 대신에 메가 공무원에 이 콘텐츠 기획으로 먼저 지원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풍문으로. 그런데 이제 메가 공무원에서 강사 대비를 좀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면접 때 보셨겠죠. 뭐 전달력이라던가 외모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거기 때문에 메가에서도 강사 대비를 메가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콘텐츠 기획 쪽이 아닌 강사로 데뷔를 하신 걸로 전에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메가에서 왜 그렇게 홍보를 안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재 그리고 강의가 가지고 있는 짜임새를 보았을 때 단순히 전달력이 좋아서 강의를 하는 강사라는 느낌보다는 본인의 의도, 강사의 의도, 관점, 방향성을 교재와 강의로 잘 드러내는 어떤 기획자의 인상을 좀 많이 받았던
강의가 황철곤 선생님 행정학 올인원 강의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리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잘 되신다면 황철곤 선생님도 유희운 선생님처럼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만들게 된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